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9월 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수 사상 최고치를 도달했다라는 첫 번째 기사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지금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뉴스인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 1000BTC 이상의 일명 비트코인 거래수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센티먼트는 이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거래들의 수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단기 약세에 의한 충격과 인위적인 가격 상승의 영향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던 주소들이 2019년 비트코인 가격 폭등 당시 보유 물량 매도에 나서면서 이 비트코인 거래수가 급감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추세에서 2018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반전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바닥을 찍었을 시점부터 이제 고래 수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191개로 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000BTC 이상, 1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는 특히 이 비트코인 고래들이 지난 5월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 완료 후에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최근 비트코인 거래 수의 증가세는 이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의 대량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의 단기 및 장기적 가격 잠재력을 자신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 고래들은 결국에는 확실히 개인 투자자와 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바닥을 쳤을 때 2018년 말부터 이 고래들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가 이제 올해 5월에 있었죠. 그래서 이 5월에부터 추가적으로 또 늘어나는 양상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희소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무래도 이제 이 고래들은 쉽게 파는 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 이 관점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것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고래들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이제 거대 자금들이 많이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거래 자금들이 한 번에 또 빠지면 엄청난 또 시세 하락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락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이 투자자들, 이 비트코인 거래들이 좀 많아지는 게 아무래도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제 알트코인의 가격 시세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가격은 살짝 이제 비트코인은 0.7%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0.7%를 기록 중입니다. 대부분 뭐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폴카닷이라는 코인이 지금 515 급하게 올라왔다가 다시 12% 하락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단기적인 하락세에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지금 아래쪽으로 깨지고 내려왔었는데, 그 하락세가 이제 크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100달러 선, 이 선을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 지지를 받았던 이 지점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가 이제 9,400달러 선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지지선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는 11,300에서 400달러 선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기가 이제 근데 넥라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더 튕기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이죠. 지금 이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게 지지를 받느냐, 아니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느냐의 큰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세를 지금 염두에 두는 이 분석가도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단기적인 반등세는 11,111달러 선까지 살짝 나올 수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9,250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지금 같이 보면 지금 1,394달러 선 정도, 지금 비트스탬프를 통해서는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고 있죠. 과거에 이제 고점으로 있었던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지지선이 과연 유지를 될 수 있느냐, 아까 그 분석가가 말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건이고요. 하락세가 그리고 꽤 크게 나와서 일봉상으로도 지금 RSI가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40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이 상대 강도 지수가 추가적으로 30 이하로 내려간다면 오히려 이제 그 조금 더 그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뭐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이 40 정도 좀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과매도 국면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하락세가 크게 나오면서 가격 상승폭을 다시 한번 되돌려줬는데요. 이더리움이 그냥 날아갈 것처럼 했는데 시장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원 시작점으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387.7달러 선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금 이 지지를 받고 있죠. 이 360달러 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지금 50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또 해주고 있네요. 같은 위치에서. 과연 이 지지선을 또 유지하고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려면 결국에는 이 시장 상황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아직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증시 자체도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도 항상 열어놓고 지금 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을 지금은 좀 주목해 봐야 될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Fear and Greed 인덱스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 공포와 탐욕 지수죠. 과거에 지금 어제만 해도 79로 익스트림 그리드, 그러니까 엊그제였죠. 굉장히 높은 상태였어요. 이 탐욕의 단계였는데, 반대로 하루 만에 지금 40으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 급락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이 탐욕이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익스트림 그레이드 있는 쪽에서는 항상 이 급락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안심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오히려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공포에 시장이 질려 있을 때 좋은 기회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요건 이제 그냥 단순 참고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포 단계 딱 40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급락 배경에는 채굴자가 있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이유 중에 이제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꼽고 있었던 이 채굴 물량이 지금 현금화하면서 이 채굴자들이 매도 물량이 지금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온데이터 분석 업체들은 채굴자들이 보유 중이던 BTC를 대량 현금화하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고 분석을 했는데,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3일 오후 1시경엔 채굴자들은 60억 상당의 448 BTC와 그리고 75억 상당의 561 BTC를 각각 거래소와 외부 지갑으로 출금을 했다고 합니다. 크립토 콘트는 2, 3일 양일간 이 채굴자들이 이례적으로 많은 돈을 옮기고 있다면서 일주일간 채굴한 물량의 BTC를 채굴 지갑 밖으로 빼고 일부는 거래소로 송금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채굴자들에 의해 이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움직임이 포착된 채굴풀은 풀린이나 이 슬러시 그리고 F2풀 그리고 하우 BTC 등 이런 채굴풀들이 있다고 하고요. F2풀은 F2풀과 이 풀린은 해시레이트 순위 1,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대형 채굴풀이고, 슬러시도 해시레이트 순위 12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채굴풀들은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현금화가 이제 필요하죠. 아무래도 운영에 필요한 자금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현금화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이 이제 판매를 하는 부분들을 너무 크게 염려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스턴 연준 MIT의 이 CBDC 연구, 블록체인 기반 글쎄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명문 공대 이제 매사추세츠 이 공과대가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블록체인을 핵심 기술로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MIT는 이 CBDC 설계의 분산 원장이나 암호화 등을 참고할 것이긴 하나 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MIT 미디어랩의 디지털 통화 연구팀 DCI와 이 연주는 이 CBDC 발행에 대한 초기 연구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나룰라 팀장은 이 CBDC를 설계하는 가운데 이 분산 원장, 암호화폐 등을 활용한 모범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 블록체인이 근간 기술이 될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암호화 전문가를 영입하긴 했으나 다른 분야 도움을 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관련 기술도 검토를 했는데 이 민간에서 구축한 기술은 이 중앙은행이 완벽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낮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술에서 CBDC를 구축하는데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고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 우선 이 이용자 중심의 보안성이 우수하고 이 고효율의 이 CBDC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효율을 높이되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 적절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연구는 아무래도 좀 장기간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2, 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끝나면 모든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누구나 실험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나온 어플이죠. 신한솔에서 이 주민등록 초본 관리가 가능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신한은행 솔에서 이 주민등록 초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이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시스템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권 최초로 신한솔에서 전자문서 지갑 서비스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시스템은 민원 서류의 신청 및 제출 전 과정에서 전자증명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종이문서 제출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 비용 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정부24 앱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뒤에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지갑으로 선택하면 신한솔 전자문서 지갑 플랫폼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한솔을 통해서 전자증명서를 신한은행과 다른 금융기관 민간 기업에 제출할 수 있고요. 신한솔에서 본인 정보가 담긴 전자증명서 관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주민등록 초본까지도 이제 이 전자증명서로 들어가는 이제 양상을 보여주는데, 어제도 제가 이 카카오톡 네이버가 지금 신분증 그 운전면허증을 그 어플에 이제 넣는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자증명서,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우리 스마트폰 안으로 다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서비스들은 각 기업들이 다 좀 경쟁을 하듯이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자, 그리고 브라질 중앙은행이 2022년 내에 이 CBDC 정식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블룸버그가 개최한 행사에서 브라질이 2022년까지 CBDC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CBDC 도입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데 브라질도 그 중에 또 한 국가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